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할로 경자입니다. 이번에는 3편에 걸쳐 베트남 호치민 여행기를 담으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호치민과 맛집입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였으며 미국을 이긴 유일한 국가이자 우리와 같이 남북 전쟁의 아픔을 겪은 나라입니다. 도시 호치민은 베트남의 국부 호치민의 이름과 동일하며 현지 사람들에게는 사이공이라고 불립니다. 사이공은 베트남에서 경제의 중심지, 가장 큰 도시이자 전쟁에서 패배한 남베트남의 수도였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차량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호치민 도심은 오토바이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에겐 이것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호치민을 여행하다 보면 자신이 오토바이에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금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지나다니는 자동차들은 토요타가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 현대가 많이 보였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베트남 내에 외국 기업들도 많이 있었지만 특히 한국 기업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편의점은 GS가 흔히 있었고 그 상점 내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제품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LG 등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로고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와 애플 매장에 잠시 들러보았는데요. 점원에게 최신형 휴대폰 가격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우리나라 휴대폰 가격과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현지 월급쟁이들의 봉급이 20에서 30만원, 많게는 5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들에게는 약간 부담스러운 가격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지에서 아이폰과 갤럭시 폰을 많이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호치민 시내를 간단히 둘러 나누면 여행자 거리가 있는 구시가지, 호치민 시청이 있는 신시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두 곳의 경계는 벤탄 시장을 중심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시가지에서는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전형적인 베트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낮보다 밤이 아름다운 여행자 거리를 중심으로 길을 걷다 보면 노상에서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앞뒤로 배낭을 메고 여행을 하는 여행자들, 공원에서 한가롭게 쉬고 있는 사람들, 수많은 오토바이들, 여러가지 과일과 식음료를 팔고 있는 생동감 있는 재래시장 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거리, 풍짱 트래블, 타만 트래블, 신투어리스트 등 여러 여행사가 있으니 호치민 근교로 나갈 때 이곳에서 예약을 하면 저렴한 가격에 투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시가지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건축물과 근현대적인 건축물들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호치민시에 유적지와 문화재 등이 몰려 있습니다. 얼마 전 화재가 났던 프랑스 파리의 동명인 노트르담 성당, 사이공 중앙우체국, 인민위원회 청사 등 19세기 프랑스 식민지 때 건축되었던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건물들로 인해 동양의 파리라고 불리는 만큼 이곳은 이국적이며 무척 아름답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도 참전했던 베트남 전쟁의 기록을 남긴 전쟁 유물 박물관, 호치민 지역사를 남긴 호치민 박물관도 있습니다. 낮의 풍경도 아름답지만 조명으로 인한 밤의 풍경도 아름다우니 둘 다 놓치지 마세요. 호치민 맛집 6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후기에 앞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향신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코리앤더라고 불리는 마성의 향신료 고수입니다. 반드시 음식 주문 시에 넣을지 뺄지 얘기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고수를 전혀 접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새로운 맛의 신세계를 느끼고 싶다. 고수를 넣어 드셔보세요. 소개해드릴 첫 번째 식당은 더 갈릭입니다. 여행자 거리 근처에 위치해 있고 고급 레스토랑이며 베트남 현지식과 기타 서양식 요리를 파는 음식점입니다. 현지식 음식을 먹고 싶지만 베트남 식당들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느끼며 깔끔한 식당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한국어 메뉴판은 별도로 없으며 점원들은 영어에 능통한 편입니다. 현지 물가 대비 비싼 편이지만 서버가 매우 친절하며 음식 맛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코스 요리보다 단품 메뉴를 추천합니다. 하나로 코스 요리는 15,000원이며 여기에 메인 요리를 추가하면 5,000원의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단품은 만원 선이면 드실 수 있습니다. 코스 요리에 포함된 PC 스프는 고수의 맛의 향연을 느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고수를 빼지 않고 이 음식을 먹는다면 입에서 하루 종일 고수의 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포헝입니다. 구글 지도 리뷰에서도 쌀국수 최고의 로컬 맛집으로 손꼽히는 식당입니다. 한국의 베트남 쌀국수 음식점보다 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편이고 국물이 진하며 고기를 많이 얹혀줍니다. 테이블 위에 채소가 놓여있어 취향에 맞게 곁들여 먹을 수 있습니다. 메뉴 하나당 하나로 3,500원 정도 합니다.
세 번째는 벤미인입니다. 이곳은 한국인지 베트남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한국인이 많은 식당입니다. 현지인들은 전혀 없습니다. 추천 메뉴는 반새우가 맛있으며 생맥주를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점입니다. 하나로 약 4,500원 정도 하며 벤탄시장과 가까운 위치에 있고 한국인의 입맛에 맞으며 위생도 깨끗한 편입니다. 바로 옆에 코코떼 벤 탄이라는 캐주얼한 프랑스 식당이 있는데 이곳을 방문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원래 이곳을 찾아가려고 했지만 잘못 찾아가 벤미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소개해드릴 음식점은 반미 362입니다. 우선 반미는 바게트빵 안에 여러가지 식재료를 넣어 만든 샌드위치입니다. 프랑스 음식을 현지화한 대표적인 베트남 음식이지요. 반미 362는 타만 트래블 근처에 위치해 있고 작은 식당이라 앉아서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은 따로 없습니다. 하나로 1,500원 정도면 반미를 맛볼 수 있으며 이것은 딱 봐도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의 음식입니다. 그렇지만 공항에서는 반미를 절대 사먹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파스테르 스트리트 브루어리입니다. 호치민 시내에 흔하지 않은 수제 맥주집입니다. 인민위원회 청사 인근에 위치해 있고 현지 물가 대비 저렴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서버들이 친절하며 여러 종류의 수제 맥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선택장애가 있는 분은 6개의 샘플링된 맥주를 점원에게 추천받아 마시고 맛이 가장 괜찮은 맥주를 택하여 드시면 됩니다. 한국인과 현지인은 없었으며 외국인 비중이 많았습니다. 혼자서 맥주를 즐길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가격은 개인당 하나로 15,000원 정도면 맛있는 맥주와 안주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장소는 VBN 호스텔입니다. 이곳은 여행자 거리 내에 위치해 있고 음식점은 아닙니다. 음식의 맛은 특별하진 않지만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고 호치민의 아침 정취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숙박 비용 또한 매우 저렴하고 직원들 역시 정말 친절합니다. 이 밖에도 호치민에는 구글 지도 리뷰 별점 4점 이상의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할로 경자의 호치민과 맛집 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싫어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